자, 우리 지금 사실 이번 시험 저번 시험도 좀 마찬가지고 조금 이제 선택하기가 좀 편하죠. 그죠? 이럴 때는 자기가 이제 가장 자신 있는 문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항목별로 점수가 안 나올 때는 1번, 2번 선택이 엄청 중요하게 다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이 6문제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문제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 가장 자신 있는 문제부터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이 3교시 한번 보시면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시험을 치실 때 우리는 이제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뭐에 포인트를 맞추시냐면 이게 표준 답안이 도대체 뭘로 들어갔을까? 그죠? 그게 하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맞추셔야 됩니다. 내가 표준 답안으로 맞추든지 그죠? 두 번째는 채점자 답안을 맞추든지 그죠? 설령 표준 답안이랑 안 맞더라도 채점자가 얘는 진짜 잘했네 뭐 이러면 합격하시는 거고요. 표준 답안이랑 맞추시면 이거는 설령 채점자가 얘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해도 점수가 안 나오기 힘듭니다. 그죠? 근데 이제 출제자마다 이 표준 답안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게 보통 뭐 기본서나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쓰는 것처럼 답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채점자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당연히 채점자에도 맞춰야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뭐 분석하고 봤을 때 혹은 시험장에서 잠깐 문제 나눠주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좀 아시고 푸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여기서 딱 보면 뭐 이거 동작 기능의 분류, 외부 분리기 이런 거 다 KC에도 있고 KSC, IC에도 있고 온갖 자료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개별 접지랑 일점 접지라고 표현해 놓은 데는 KCG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KCG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표준 답안이 들어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그냥 공부만 하시지 말고 이런 원문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내 서브노트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용어들이 내 서브노트에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냥 이 문제만 봐도 이거 KC에서 나왔네? 그러면 KC 내용 가지고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이걸 1번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제 교재도 마찬가지고 다른 책도 이거 다 통합 접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개별 접지는 단독 접지고 1점 접지 방식은 사실 통합 접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시면 이 문제를 우리가 초이스할 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초이스하기 힘드시죠. 자, 2번도 보면 저합절로 성능 기준이라 하면 이건 이제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이고 이건 이제 다들 외우고 계실 거고 열화 요인 및 대책은 어느 책에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 기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열화 요인은 내가 아는 대로 쓰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배전 설계 흐름도 이 문제도 보면 이거 국가 건설 기준에 설비 설계 기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설계 흐름도가 2019년에 이제 삭제가 됐죠. 삭제된 이유는 향후에 이제 KC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겠다고 해서 삭제는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개정안이 나왔는데 KC에 따라서 그게 지금 통과가 안 됐죠. 그러면 이걸 답을 뭐 써야 되냐면 이거 기존 거 아마 표준 답안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개정안으로만 내기는 좀 힘드니까. 근데 답안은 그냥 기존 것만 쓰면 다들 똑같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시험은 누구나 잘 쓰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써야 합격일 도대체 몇 명을 뽑을지 모르겠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쓰셔야 되죠. 그러면 뭘 써줘야 되냐면 기존 걸 쓰되 이번에 새로 바뀐 개정안 내용을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 이런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시는 분들이 다 실제 이런 출제위원 혹은 채점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출제를 하는 거고 이런 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채점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일부 뭐 현업에 바쁘신 분들은
이런 거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채점이면. 그죠? 자, 이거는 뭐 교류 저합 배전 방식의 종류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배전 방식의 종류 및 특징을 쓰라 그러면 이 문제 선택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배전 방식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기 있는 교류 저합 배전 방식에 나오는 단상 이선식부터 해서 그런 배전 방식이 있을 거고, 요즘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직류 배전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전압에 따라서 어떻게 배전 전압을, 이거 어차피 배전이라고 하면 일반 간선을 배전하는 방식인데 그걸 고압 배전으로 할지 저압 배전으로 할지 수배전, 우리 설계 수배전 계획할 때 검토하는 배전 전압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내가 분배해서 쓸 거냐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교류 배전 방식, 저압 배전 방식이라고 찍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외웠던 그런 단상 이선식부터 삼상 사서식까지 쭉 비교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분명히 표준 답안일 테니까 이런 문제는 초이스하기 쉽죠. 그죠? 내가 최소한 표준 답안이랑은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순시 전압 강화, 순시 정전, 플리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력 품질인데, 전력 품질은 일반적으로 이제 계통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IEEE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한전에서 다 IEEE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국내의 모든 전력 품질을 다 검토하고 실제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IEEE 기준으로 요 내용들을 다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압기 종류, 저감 대책, 효율은 이거는 뭐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굳이 답안을 맞출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 3교시는 뭘 선택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답안을 한번 보면, 자, 우리 이제 항상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을 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시험지를 딱 받으시면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선택 초이스도 한번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항목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죠? 그걸 일단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이 문제를 보자마자 1번 개요 쓰고 2번, 3번, 4번 쓰고 5번에 소견 쓰면 되겠구나, 이런 계산이 쓰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25분 만에 그 2페이지 반이나 3페이지를 쓰실 건데, 내가 설령 이 3개 중에 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고 해서 그거를 한 페이지 반씩 쓰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는 이거를 합격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걸 내용을 많이 쓴다고 합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부터 내가 항목을 어떻게 써야겠다 라는 걸 이제 해주시고, 지금 이 제가 답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가 한 25분 만에 혹은 한 27분 만에 이렇게 쭉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뭐 내용들은 어차피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긁어오면 되는 거고, 근데 교재에는 이것보다 훨씬 내용이 더 많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줄여야 되죠. 그럼 줄일 때 뭘 어떻게 줄여야 되냐? 중요한 것만, 물어보는 것만. 그죠? 근데 그 줄이고 더 줄이면 좋은 게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는 있지 않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혹은 더 중요한 부분을 좀 더 많이 써줘야 되죠. 자, 서지 보호 장치 하라고 하면 실제 이제 정의가 있을 거고, 항상 개요는 정의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관련 규정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K시에 통합 접지 시에 SPD를 설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 문제가 나온 이유죠. 왜? 1점 접지 방식과 개별 접지 방식의 차이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개별 접지, 즉 단독 접지에는 SPD가 써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K시에서 SPD를 쓰면 좋지만 굳이 통합 접지일 때 SPD를 쓰란 이유는 이 3번에서 드러나는 이 차이점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결론에 뭘 써줘야 되냐? 아, 이게 통합 접지
해야 SPD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통합접지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이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걸 다뤄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KCG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SPD에 있는 이제 내용일 텐데, 여기 보면 분류가 이제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동작 기능에 따라서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조에 따라서 또 분류가 있고, 세 번째는 시험 등급에 따라서 분류가 있습니다. 그죠? KCG에 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동작 기능이 지금 여기 나오고, 구조는 이거 1포트, 2포트 말하는 거죠. 그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아마 다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한 놈들을 우리는 1등급 SPD, 2등급 SPD, 3등급 SP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SPD는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시험에서는 동작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압 스위치형, 제한형, 조합형 요 세 가지가 있고, 이 내용들은 뭐 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우리는 SPD 같은 경우에는 피렉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시지 말고 그 두 개를 엮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전압 스위칭이라 하면 이거는 갭형 피레기를 말하는 거고, 저압 제한형이라고 하면 이거는 갭리스형 피레기를 말합니다. 특성도 다 동일합니다. 그죠? 일단 파형만 봐도 얘는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부르죠. 네,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즉 서지가 충격 전압이 들어왔을 때, 아마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이때 요 전압이 돼야 방전을 개시하고, 그리고 이 방전이 되면 전압을, 이 제한 전압인 UP를 이렇게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파형에서만 봐도 얘는 이 제한 전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지만, 여기 보시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랑 제한 전압이 다르다, 그죠?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훨씬 높은 전압에서 방전을 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갭형 피레기 특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문제냐면, 응답 속도가 느리고 서지 민감한 장비, 즉 이만큼의 서지가 들어와도 문제가 되는 장비들은 이거 쓰면 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전압 제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데, 얘는 뭐냐면 실제 방전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죠? 이러면 특성이 뭐가 되냐면 응답 속도가 빠릅니다. 왜? 전압이 여기 갭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방전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여기서 방전을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응답 속도가 빠르죠. 다만 여기 소자가 그 베리스터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서지 내량이 좀 작습니다. 이것도 우리 그 갭리스 타입의 피레기 특성이었죠. 자, 그럼 이거 어디다 쓰냐? 뭐 조합형은 이제 조합형일 테니까. 이거 여기 이제 병렬형도 있지만 실제 직렬형도 있습니다. 조합형에 직렬형, 백렬형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러면 어디다 쓰냐가 중요한데, 이런 갭형 타입은 어디다 쓰냐면 가스 방전관 같은 데 쓰입니다. 그죠? 우리 가스관에 실제 등전이 할 때 이런 SPD로 등전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압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금속 산화물 베리스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전원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쓰이고 있는 거죠. 조합형은 어디다 쓰냐면 이거 통신 라인에 많이 씁니다. 그죠? 우리 여기 보시면 1포트형, 2포트형이 있는데, 그 1포트는 SPD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2포트는 이렇게 입출력에 2포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포트에는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 투포트에는 일반적으로 저 조합형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분리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 분리기는 뭐냐면 우리 그 크게 보면 SPD 고장 모드라고 예전에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SPD 고장 모드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방시, 하나는 단락시. 그죠? 개방시는 뭐냐? 이거 단선이겠죠? 그죠? 단락시는 그냥 내부 절연 파괴나 사고 때문에 단락이 된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고장을 어떻게 하느냐? 개방시에는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 장치로 우리는 고장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단락되면 지금 현재 이 기계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개방된 상태에서 서지가 들어오면 얘가 파괴되겠다, 그죠? SPD 기능을 못하니까. 그래서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단락이 되면 얘는 뭘 해야 되냐? 분리기를 써라. 그죠? 자, 한번 보시면 얘가 단락이 됐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지가 들어왔을 때 이 전압이 떨어지니까 여기 임피던스가 급강화되잖아요. 그때랑 실제 단락됐을 때랑 뭐가 다르냐면, 자, 서지가 들어오면 우리 SPD 기능에 보면, 자, 서지가 이렇게 계통에 들어오면 이 서지를 전체를 방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한 전압을 걸어놓고 이 부분만 방전되는 거죠. SPD로. 이때 방류되는 공칭 방준 전류라든지 임펄스 전류가 방전될 때 이게 내전류 전체가 방전되는 게 아니라 요 내전류 부분만 방전되고, 실제 부하 전류는 우리 제한 전압이 그대로 걸리니까 부하에 그대로 공급됩니다. 그죠? 그 말은 이 SPD는 정상적인 상태, 서지가 들어왔을 때 방류하는 상태더라도 이 기기는 정상적으로 부하 전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한 전압을 받겠지만. 그래서 이 기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락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단락이 되면 이 임피던스가 그냥 도체가 돼서 이 부하 전류까지 다 가버립니다. 왜?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보다 여기 있는 임피던스가 훨씬 작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순간 정전이 나는 거죠. 그죠? 얘는 정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걸 차단해 줘야 되죠. 단락이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SPD만 차단하는 방법과 전체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그죠? 자, SPD만 차단하면 이거는 개방하는 거랑 똑같죠? 아무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후속에 들어오는 추가 가전압, 즉 서지를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쓰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이 기기가 너무 소중합니다. 이거는 데미지가 1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단락이 나는 순간 다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왜? 혹시라도 여기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지가 들어왔을 때 이 기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보호 연속성 우선 회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중요한 회로는 기기 보호뿐만 아니라 동작 보호도 중요하죠. 그죠? 이거 동작 차단하는 순간 동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화를 하는 거다. 즉, 이 두 개가 동시에 고장나진 않을 테니까 요 놈이 고장나면 요 놈을 끊어주면 얘는 혹시라도 서지가 들어오더라도 얘가 동작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전원 공급 및 보호 연속성 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답안에 들어가 주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 외부 분리기라는 챕터가 나오면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보호기를 뭘 쓸지부터 시작해서 쓰는 거에 따라서 특징도 다 나오겠지만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선택성입니다. 이 선택성 뭐냐면 그냥 보호협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자,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다 차단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 배선용 차단기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 배선도 보호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얘보다
얘가 먼저 차단되면 이거는 보호 연속성 우선 해불호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보다는 이 PD가 더 빨리 동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 그게 우리는 우리 KCG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호협조라고 부르지 않고 분리기의 선택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조금 더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혹시라도 여기 1점 접지 방식처럼 여기에 외부 분리기에 대해서 쓰시오 해놓고 외부 분리기 선택성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만약에 보호협조란 개념이 없으시면 우리는 그 문제를 선택하실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용어에 조금 민감하셔야 된다. 내용은 별게 없죠. 이거 자세하게 쓰고 싶으시면 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게 이제 MCCB일 거고. 그죠? 이거 뭐 만약에 분리기로 뭐 퓨즈를 쓴다 그러면 퓨즈가 먼저 동작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접지, 1점 접지 방식입니다. 이 그림은 뭐 제 거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여기 KCG 있는 걸 그대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한번 보시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 SPDM의 내 서지 1kA가 이제 흘렀다고 치면 이거를 우리는 방류할 텐데 이때 전압이 어디에 걸리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SPD의 임피던스가 급감한다 그랬죠? 그때 여기에는 제한 전압 UP가 걸립니다. 이거 실제 우리 전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220V, 380V 같은 경우에 한 2.5kV 정도,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뽁뽁뽁뽁, 그죠? 이거 6kV, 이게 4kV죠? 2.5, 1kV, 1.5,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보호되는 기기의 임펄스 내전압이고, 그리고 제한 전압은 더 낮게, 그죠? 이게 1.3이었나요? 여기가 0.7, 여기는 6kg 그대로 쓰고, 여기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 여기가 2.5인가 그렇고 여기가 1.3이었나 뭐 그럴 겁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UP가 요 정도 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SPD에 저 정도의 제한 전압 이하가 걸려야 되고, 지금 저 전격은 이 넷서지가 최대 흐를 때입니다. 그죠? 최대 흐를 때 했을 때 나오는 거고, 실제 한 1카 정도 흐르니까 얘는 450V 정도 올라가더라. 그죠? 그러면 이때 이 450V는 어디에 걸리는 전압이냐? 이 SPD의 접지 단자에서 여기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더 있죠. 여기가 접지장, 여기는 30ohm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 15ohm이라고 가정하면 이거 1카 걸으니까 여기 10kV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 접지, 개별 접지죠? 해놓으면, 즉 여기가 충분히 멀어서 저항 구역이 없는 상태로, 간섭이 없는 상태로 충분히 멀면 여기는 이 전압이 걸리더라도 여기는 0V가 될 겁니다. 대지 전압. 그러면 이 0V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충전선의 전압은 얼마가 되냐면, 실제 뭐 여기 10kV 기준으로 하면 뭐 10.45kV가 되겠죠. 30이면 30.45가 될 거고. 그런데 우리 여기 얘는 충전선이고 현재 우리 상도체죠. 여기는 외함입니다. 그죠? 외함은 우리는 단독 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를 테니까 0V가 되겠죠. 이거 우리 이건 이 사이의 전압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스트레스 전압이죠. 그게 얼마 걸리냐? 지금 10kV 걸리는 거죠. 그러면 지워버렸네요. 아까 우리 2.5kV, 4kV였는데 이거 저령 깨지죠? 사고입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통신선이 있습니다. 그죠? 통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그 노이즈 때문에 통신선과
전원선을 다 절연해 놓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0V에 뭐 통신선에서 뭐 만약에 10V나 5.5V나 아니면 220V나 이런 게 걸릴 텐데, 여기는 충전선이 10kV가 걸리니까 이 둘 사이에도 절연이 깨지겠다. 그죠? 여기 절연이 깨지는 순간 여기와 여기도 그게 되니까 이 SPD가 만약에 있다 치면 동작하겠죠. 그죠? 근데 이미 여기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절연이. 그래서 우리 KC에서는 이런 단독 접지, 개별 접지에서는 SPD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달라고 하냐? 통합 접지일 때. 그죠? 자, 이 통신선을 제외하면 여기만 보면 이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TN 계통이죠. 즉 이게 노출 도전부니까 외함이 이 접지 단자로 들어가는 이거의 P선입니다. 그죠? 그죠? P선을 쭉 다 같이 당겨놔서 접지로 연결해 놓은 게 우리는 TN 계통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하면 이 기계는 전압이 얼마 걸리냐? 접지 단자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접지 단자가 이미 대지로부터 30kV 혹은 10kV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기기 간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는 450V가 걸릴 겁니다. 그죠? 얘는 우리 기기 스트레스 전압을 견뎌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자, 더 나아가서 그러면 TN 계통이면 되냐? 안 되는 거죠. 왜? 여기가 깨질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통합 접지로 가야 되죠. 즉 통신선도 접지를 이렇게 묶어서 내리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통합 접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별 접지를 해놓고 이걸 같이 묶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통신선도 여기에 지락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에 30kV가 올라가면 여기도 30kV가 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보호된다.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 등전이화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합 접지라고 해야 된다. 근데 뭐 제 경험상 혹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통신 쪽에서는 항상 다 분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접지도 분리하고 전원도 분리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니네 맨날 서지 때문에 난리치니까 통합 접지로 우리가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답안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다 해줄게 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속에는 뭐 더 자세히 쓰실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 통합 접지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2번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실 테니까 이제 빠르게 해설을 한번 해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쓸 때 지중 전력 케이블의 열화 요인이라고 말을 했으니 지중 전력 케이블에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중 전력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OF나 POF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XLP 케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XLP 케이블에 대한 내용을 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건축전기라서 이걸 쓰느냐? 아닙니다. 왜냐면 그걸 이제 서론에 좀 써주시면 좋은데, 우리 간선 수업 시간이나 모든 교재에 다 있을 텐데, 이 OF 케이블이랑 POF 케이블은 우리 절연지를 절연유에 함침해서 쓰죠. 그래서 뭐 OF 케이블은 뭐 그냥 순환시키고 자연 대류시키고, POF 케이블은 펌프를 넣어가지고 강제 순환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것까지 고려하고 싶으면 이 내용에 XLP 케이블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절연유까지 다 들어가야 되죠. 절연유 열화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냥 이렇게만 문제가 나왔으면 이거를 한 반 페이지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같이 나왔죠. 그죠? 근데 하필 또 저합이랑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표준 답안에 이런 거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냥, 근데 채점위원 중에서는 발송 배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야 이거는 뭐 지중 전력 케이블인데 왜 이것만 써서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밑밥을 까는 겁니다. 뭐냐? 우리 이런 절연유도 열화되지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압력 상태로 있죠. 그죠? 왜? 유동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물이 침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죠? 물론 침입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공기도 침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죠? 이거 POF 케이블은 더 그렇죠. 그리고 절연유는 유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XLP 케이블의 특징은 우리 이거 수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부분 방전이 있었죠. 거기에 전개트리로 확장됐잖아요. 걔는 뭐냐면 절연에 문제가 생긴 점이 고정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는 유동하기 때문에 절연유가 국부적으로 열화되더라도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실제 그 열화가 한쪽으로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얘는 내전압 특성이 우수하고 부분 방전 등이 억제된다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 XLP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고체 절연물이다 보니까 내전압 특성이 나쁘고 수틀이나 부분 방전에 취약하다. 그죠? 실제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개요에 써주셔야 내가 POF 케이블에 대해서 굳이 답 안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냥 쭉 들어가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최종적으로 이제 절연이 파괴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XLP 케이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뭐 때문에 파괴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전개 트리 때문에 파괴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수틀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트래킹이죠. 그죠? 이거에 의해서 절연이 파괴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열화 요인에는 우리는 항상 전기적 열화, 열적 열화, 기계적 열화, 환경적 열화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전기 틀이라는 건 그냥 전기 스트레스만으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 얘는 공극이 있고 이물질이 있고 돌기가 있어서 여기에 전기가 집중이 돼서 파괴하는데 이놈을 도대체 누가 만드냐는 겁니다. 누가 만드냐? 열적, 기계적 스트레스가 얘를 만듭니다. 왜? 얘는 주로 어디 생기냐면 이 계면에 생기죠. 왜 계면에 생기냐면 일단 수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말 접속 처리할 때 도체에다가 단말만 처리해서 절연체를 다 까놓잖아요. 그죠? 접속할 때 이 계면 사이로 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절연 접속함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공기를 막 때려 놓죠. 압력 상태로 물 침입 못하게. 그래서 케이블이 설령 수중에 잠기더라도 우리는 이 내부로는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해놓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 수트리도 결국 뭐가 문제냐면 열적, 기계적 스트레스 때문에 공극이 생기고 이물질이 들어오고 돌기가 생기니까 얘는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뭘로 발전한다? 전개트리로 최종 발전해서 얘는 파괴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개트리랑 수트리가 이제 메인이니까 이걸 내용이 이제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는 남들보다 좀 합격을 하고 싶으니까 남들보다 잘 쓰려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좀 더 풀어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해설 시간이니까 결국은 절연 파괴된다 그랬잖아요. 절연 파괴가 왜 되냐? 한번 보시면 우리 만약에 154 지중 케이블이라고 치면 154죠. 그러면 루트 3분의 154 킬로볼트가 대지에 걸릴 거고 쭉 이렇게 전압이 떨어질 겁니다. 여기가 시스, 금속 시스겠죠? 왜? 여기 절연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0볼트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냐? 도체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절연 파괴 왜 되냐? 여기 기울기, 전개 때문에 파괴됩니다. 그죠? 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한번 보면 그러면 왜 부분 방전이 생기냐?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만약 공기죠, 공기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우리 절연체니까 C가 있고 여기에도 C가 있고 여기에도 C가 있을 텐데 이 C는 결국은 우리 C식 이거죠. C는 입실론의 D분의 S니까 이 입실론 유전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개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라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XLP 케이블은 이 비유전율, 공기가 이제 1이라고 치면 비유전율이 3.4 정도 되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이게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이건 이제 전개니까 똑같은 이 길이를 가정하면 여기가 절연체고 여기가 공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C1이 될 거고, 여기를 C1으로 하겠습니다. C1이 될 거고, 여기가 C2라고 하면 여기에 뭐 전압 V가 걸릴 텐데, 델타 V가 걸릴 텐데, 이때 여기에 C2, 공극에는 얼만큼 걸릴 거냐, 이걸 이제 V2라 잡아보면 V2는 C 플러스 C2분의 C1이 되겠죠. 전압이랑 반대로 거기에 전압 델타 V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얘가 4배이기 때문에 C1이 4배죠. 그렇게 되니까 5분의 C4가 되겠죠. 즉 얘는 0.8 정도가 걸립니다. 어디에? 공극에. 여기는 0.2 정도가 걸리고 여기는 0.8, 즉 4배 정도 더 많은 전개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절연 내력 자체가 얘가 한 4배 정도 더 높잖아요. 그러면 절연 내력도 4배 차이 나고, 그러면 얘는 우리는 이제 실제 깨질 때 파열극한 전이 경도에 따라서 절연이 깨지는데, 공기는 우리 30kV per cm 걸리면 깨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면 절연체에서 나타나는 부분 방전 확률보다 얘는 전개가 한 16, 그러니까 전개는 4배, 절연 내력은 4배로 줄어드니까 얘는 한 16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겠다,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이 상태에서 또 뭐가 문제냐면 서지가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 전기 스트레스죠. 서지 우리 보통 뭐 3.5PU나 한 4PU까지 들어온다고 치면, 그러면 또 곱하기 4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부분 방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어디에서? 공극에서. 이거 절연체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공극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절연 내력이 낮으니까. 그러면 왜 절연체가 문제되느냐? 이거 왜 절연체가 문제되냐면, 이거는 우리 따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디서 이미 배웠습니다. 트래킹에서 우리 이미 배웠죠. 그죠? 우리 그거 기억나십니까? 탄화된다, 그죠? 탄화 도전로. 그죠? 이 탄화 도전로 뭐 때문에 생깁니까? 무정형 그물 구조가 층상 그물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아크나 불꽃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공극에서 부분 방전이 발생하면 이 주변에 있는 절연체들이 탄화됩니다.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그래서 이거 흑연화라고도 하는데, 얘는 도체가 되고 얘는 절연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도전로가 어느 정도 생겼다, 그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 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막 트리 형태로 발달하는 게 전개 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그냥 이거는 이제 재미삼아, 얘가 그러면 얘는 왜 얘는 우리 수트리는 기본적으로 최종 절연 파괴된다고 말 안 하는데, 얘는 발생하면 무조건 최종 절연 파괴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한번 보시면 얘는 전개가 도체에서부터 시스까지 이렇게 걸리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도체가 됐다고 치면, 이렇게 쭉 트리가 발생했다 치면 전개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기존의 여기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기울기만 견디면 됐는데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다, 그죠? 왜? 도체니까 전압 강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점점 가속화되고 얘는 무조건 깨집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얘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정계에서 발생하는 틀이라고 부르고, 수트리는 저정계에서 발생하는 틀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죠. 이 틈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물이 우리 60Hz 교번 전개에 의해서 진동합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진동을 하니까 그 진동 응력에 의해서 틈새가 벌어집니다. 근데 왜 얘는 성장 못하냐 그러냐면, 틈새가 벌어져서 물이 스며들면 물의 전체 표면적 대비 물의 양은 점점 줄겠죠. 그러면 진동 응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얘는 성장하다가 멈춥니다. 자리를 그냥 잡죠. 그죠? 물론 물이 계속 공복이 되면야 성장을 하지만, 그러면 얘는 뭐가 문제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은 도전체죠. 그러면 우리 이미 전기트리에서 도전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미 도전체가 만들어졌고, 얘에 의해서 우리는 전개가 집중되면 여기서 전개트리로 이어집니다. 결국 수트리 위에서 얘는 최종 절연 파괴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공극이나 이런 것보다 수트리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열화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뭐 분량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해설을 해야 되니까 우리 한번 보면, 열적 열화는 이제 화학 성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레니우스 법칙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 기계적 열화는 응력에 의한 겁니다. 그 응력을 우리가 주로 뭐 하냐면 단락 전자력.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단락 전자력이 발생했을 때 축방향 장력 비틀림 모멘트입니다. 이건 전부 다 그 옛날에 그 빨간 그 핸드북 기술 계산 있죠? 거기서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열 신축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절연체인 에폭시와 우리 도체인 구리 간에 열이 들어왔을 때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응력이 생기고, 그 응력을 못 견디면 얘는 계면이 박리가 됩니다. 그럼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오겠죠. 환경적 열화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손 서뷐이 돼서 누설 전류가 생기면 얘는 이 수분된 이 물기가 있는 놈이 마르는데, 건조된데 여기에서 섬락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수분이 있어서 도전로가 만들어졌는데 검조가 돼서 섬락이 됐다고 치면, 여기 전압은 임피던스가 굉장히 낮을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든 전압이 여기에 걸릴 겁니다. 그죠? 이 전압에 의해서 깨지는데, 이때 발생하는 불꽃에 의해서 얘도 절연 구조가 탄화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대책은 이미 원인을 다 알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책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TRCNCVW, 즉 트리 억제형을 쓰고 수밀형을 씁니다. 이 트리 억제형은 뭐냐면 그 절연체에다가 실제 만들 때 전압 안정제 같은 걸 실제 주입한다고 합니다. 자, 거기 찾아보니까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이 내전압 특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불평형 전개 때문에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3층 동시 압출은 뭐냐면, 우리 케이블에 도체가 있고 절연체가 있는데 여기에 계면에 우리 반도전층, 외부 반도전층을 만들어주죠. 이 세 개를 따로따로 압출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압출한다고 해서 이거를 3층 압출이라고도 하고 3중 동시 압출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케이블에 우리가 원인이 되는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한전에서는 이 케이블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죠?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물이 들어가니까 수트리를 방지하려면 이렇게 케이블 헤더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왜? 도체는 이미 나와 있고 절연체는 여기 까져 있으니까 이 사이로 물이 들어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헤더 처리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저압전로는 이미 뭐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다 외우고 계실 거고. 자, 그래서 그 최근에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IGR 누전 차단기 있죠? 이거 지금 생산, 판매 다 금지됐죠? 지침으로. 얘랑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냐면 얘는 뭐냐면 절연 성능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우리 케이블에 도체가 있고 여기 시스라고 하면 여기 절연 저항이 있고 여기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IC가 되고 여기가 IR이 돼서 이 전류가 이제 누설 전류로 흐르는데 열화가 되면 C 값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 R 값이 변합니다. 왜? 누설 전류가 늘어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절연 열화 측정이나 기준은 이 IR, 즉 저항 성분만 가지고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죠? 근데 왜 누전 차단기는 저항 성분만 가지고 안 하냐? 얘는 이 IC에 의해서도 감전될 수 있으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IR이나 IC가 같기 때문에 IC에서 니네 이렇게 쓰면 안 돼라고 이미 뭐 있나 보더라고요. 그걸 근거로 지금 IGR 누전 차단기는 얘는 지금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거고 얘는 감전이랑 전혀 관계없이 절연만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분 누설 전류 값으로 계산을 해주고 측정도 합니다. 그죠? 실제 다들 뭐 정전을 못 시키니까 다들 이렇게 누설 전류 측정해서 우리 다 절연장 측정하잖아요. 그죠? 뭐 법정 검사 말고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문제도 끝났습니다.